모든 강의 시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 경험에 대해서 이때 정리하고 쓸 때에는 경험에 대한 정리 기반으로 하면 돼요. 그거를 제가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있죠. 자기소개에 대해서 챙겨보고 싶어요. 또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빅2 질문 중에서 하나, 자기소개에 대한 답변부터 일단은 전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를 왜 물어볼까요?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멋대로 얘기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면접관이 갑이에요? 면접관이 갑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그 사람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그치, 듣고 싶은 말을 해야겠죠. 듣고 싶은 말을 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겠잖아요. 그쵸? 자기야 매운 거 좋아해? 라면서 여자친구가 물어봐.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아, 매운 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쵸? 왜? 내가 매운 거 먹자라고 얘기하면은 왠지 모르게 먹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가 먼저 먹자라는 말을 해주길 원한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그치, 참 힘들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기소개를 던지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야죠. 그쵸? 의도가 무엇이에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서 읽는 시간이에요. 아? 자기소개는 무엇이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쓸 때에 알고 싶어서요. 근데 뭘 알고 싶냐고요?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자질이 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은 6살짜리 아이가 항상 왜?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던지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얘기했었을 때 본질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6살짜리 아이가 물어볼 때 답변하는 것처럼 말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본질에 대해서 쓸 때 파악해야겠죠? 자기소개에 대해서 쓸 때 묻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 처음에 하잖아요. 처음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가려고 소개팅 자리에서 인사하는 데 있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쵸? 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뭘까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과연 얼만큼이나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근데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열심히 할게요, 나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왜? 내가 누군지 알고 당신이 누군지 알고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쭈르륵 얘기하잖아요. 자기소개를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장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경험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경험입니다. 왜요? 주장부터 쓰는 거를 전 절대 권장드리지 않아요. 오는 시간부터 해서 취업 면접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강의 시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 첫 문장부터 쓰지 마세요. 첫 문장부터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간 12배 이상 걸릴 겁니다. 아니 24배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취업 준비생 때 500자밖에 안 되는 자기소개에 대한 강점에 대한 멘트를 짜고 말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거 만드는 데 있어서 미련하게 12시간 이상 걸렸어요. 이 방법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금의 1300명 가까이 가르쳐 왔었을 때 변곡점이나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까지 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봐도 가장 중요한 건 뭐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건 뭐? 네, 첫 문장부터 쓰지 말고 뭐부터 생각해요? 경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떤 경험부터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경험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경험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자기소개에서 이 직무에 적합한 경험부터 떠올려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내 적합한 경험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틀렸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경험부터 얘기해주세요. 왜?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올랐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많은 기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올랐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른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질문, 꼬리 질문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답변이 가능한 거는 꾸역꾸역 겨우겨우 차냈었던 직무에 적합한 몇 안 되는 그런 경험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일까요? 그래서 뭘 챙기라고요? 경험에 있을 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경험부터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이 경험들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친구들이 어때요? 수업 시간에 아니면 선생님한테 답변에 대해서 물어봐요. 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난 모르겠다 대필 부탁드려요 라고 하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써야 돼요. 선생님 제 경험 별로 안 되는데요. 알지. 근데 헛술에 배부른 법이 어디 있어요? 헛술에 배부른 법은 없어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에 대해서 이때 정리하고 쓸 때에는 마치 사용 설명서 읽듯이 경험에 대한 정리 파일을 기반으로 하면 돼요. 그거를 제가 상세 사항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캐치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셨다라고 치고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돼요. 뭐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 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경험했었을 때 가장 골칫거리였었던 에피소드 과제예요. 여기서 원인 분석을 뺄게요. 원인 분석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 과제를 해결했었던 것들 그걸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밑에 별표가 하나 있고 3개 쳐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성과는 뭐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 근데 특히나 수로 얘기하면은 1000 단위 이상, 즉 1000만 원 정도 벌었었다. 이전 대비했었을 때 관객의 수를 25,000명 이상 높였었다. 아니면은 연 인원 방문하는 수가 뭐 3,000명 정도가 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1000 단위 이상의 수로 얘기하시고요. 이거를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판매량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들 연간 판매량으로 바꿔주면은 수가 확실하게 높겠죠. 그런 식으로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1000 단위 이상으로 숫자로 도저히 못 바꾸겠어요 라고 하면 뭘로 바꿔요? 변화율로 얘기하시면 돼요. 변화율이 뭐냐라고 했으면은 이전 대비했었을 때 달라진 퍼센트 얼만큼이나 높아졌는가. 예전에 제가 10명에서 뭐 22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으면 12명 증가했어요 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큰 숫자예요. 그러나 면접관들은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체험을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못 해본 사람이요. 12명이 하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찮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10명에서 22명으로 변화가 됐었으니까 10분의 12, 즉 120%의 성장을 만들어냈다. 증가를 만들어냈다. 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행한 뒤로 예전에는 A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B라고 생각하게 됐었어. 예전에는 찬성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 예전엔 반대인데 지금은 찬성이야. 예전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앞으로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바뀌어야겠다라는 깨달은 점, 마인드셋이 달라진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예요. 그 다음 밑에 기여점은 뭐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우리 회사, 우리 대학, 우리 기관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여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로서 저희가 한 가지 사례를 듣자면은 물리치료학과 쪽에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체력적인 이슈로 있었을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환경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취미를 붙기 시작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뭐 전문 프로 선수처럼 내가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야겠다 라고 했었던 도전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도전 과제가 생겼으니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도 원인 분석은 일단은 뺍니다. 원인 분석은 일단 잠깐 킵할게요. 그 다음에 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잘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 사람이 먹는 대로 행동하면서 흉내낸다 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운동에 대한 시간과 양을 늘리려고 했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는 예선 탈락이었는데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뭐 주니어급에 있었을 때에 1등을 차지했다 라고 했던 성과 자체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쵸? 이런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1등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갈 게 있어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되겠지라고 했을 때 제가 원인 분석을 뺐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원인 분석을 왜 하느냐라고 했었으면 여러분들의 말이 논리적으로서 확실하게 반박 불가로 나오려면은 요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제랑 해결책만 있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볼게요. 과제, 다이어트를 하자. 좋아요. 해결책, 피자를 먹자 라고 얘기해요. 자, 과제랑 해결책이 있네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막말입니까? 어떻게 과제인 다이어트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자를 먹자라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제랑 해결책만 있다고 설득력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걸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제가 왜 골칫거리, 다이어트가 왜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냐라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나온 결과 자체가 이 해결책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었으면 설득력이 있어져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운동,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왜 야식 같은 거 막 폭식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운동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이 많은 날 또는 뭐 내가 오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있는 일이나 회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으면은 이분은 점심에 식단을 하는 게 아니고 피자를 한 2조각 정도 먹음으로써 11시에 요아정하고 마라탕 시키는 것들을 예방함으로써 폭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서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원인 분석에 대한 해결책 피자 한두 조각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보통 대개 90%는 원인 분석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해결책 쓰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전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왜? 궁금해 하거든요. 왜 그러한 해결책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런 해결책이 최선이었느냐? 라는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요? 원인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못 만들었는데요? 저는 그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내가 해결책을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거꾸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쵸? 그렇게 채워놨었을 때 이분이 했었던 해결책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있었던 원인 분석은 뭐가 될까요? 그치? 내가 초보이다 보니까는 예전부터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무분별하게 유튜브에서의 근거가 없는 낭설 같은 정보들을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흉내내면은 어째 빨리 달성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거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두 번째는 홈 트레이닝으로서의 취미 생활이 아니고 본격적으로서 트레이닝에 대한 혹독한 훈련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운동량과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원인 분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다시 말해서 해결책을 바탕으로 원인 분석 찾는 거예요. 원인 분석이 있으신 분들은 원인 분석 쓰고 해결책 써도 돼요. 근데 대다수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인 분석 작성하고 쓰세요. 해결책을 작성하고 쓰세요. 그게 바로 원인 분석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겠죠. 자,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도 나오겠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까 전에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주니어에서 1등 가지고 상 받고 그런 것들 끌리긴 하겠지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할 것인데요, 어떻게 기관 내에서 있었을 때 공익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요 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인드셋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련의 활동들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요거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분이 초보였잖아요. 초보자 입장에 있었을 때 깨달은 건 뭐예요? 무분별한 정보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고 내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 해결책을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학습 방법에 대한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더 높은 목표를 잡으면은 더 높은 강도에 있었던 자기 개발과 훈련 강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깨달은 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깨달은 점은 초보자라고 했었을 때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려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초보자가 정보의 간극을 확실하게 줄이고, 두 번째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만큼 더 높은 강도의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한번 정리. 초보자로서 처음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있었을 때 전문성을 높이려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행동 자체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초보자와 전문가 사이에 있었던 정보의 간극을 줄이고, 또한 이 사람이 행동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더 높은 목표를 세운다고 했으면 더 높은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더라? 연습량과 충분한 훈련 강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깨달은 점 맞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맞죠? 이게 이전에 비해서 이 사람이 달라진 점 맞죠? 이게 깨달은 점 맞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맞죠? 이게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 맞죠? 선생님, 렉 걸렸어요? 렉 안 걸렸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맞죠? 네, 밑에 보시는 것 쭉 따라가시면 그거 뭐라고 적혀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에 바로 치고 뭐라 적혀있어요? 네, 자, 네, 이게 바로 주장입니다. 자기소개를 왜 물어보냐면은 이 사람이 과연 이를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점을 궁금해하는 거겠죠. 그 강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경험을 정리를 쭉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쪽에 되게 나옵니다. 저의 강점은 꼼꼼함입니다. 소통 영역이 뛰어납니다. 성실합니다. 적응이 뛰어나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강점은 초보자로서의 전문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정보의 간극을 줄이고 더 높은 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더 높은 수준에 있었던 훈련 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얘기하는 자기소개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장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부터 쓰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쓰라고요? 강점부터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경험부터 쓰는 겁니다. 네, 정신이 헷가닥하기 시작했어요. 자, 얘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회사나 우리 대학과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녹여내야 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했었던 직무와 대학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기관에 있었을 때의 직무 수행 태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채용 공고 나오면은 나오는 거 있죠. 뭐 직무 수행 계획서라고 했을 때 직무 계획서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 걔네들 보시면 뭐 나오냐면요. 직무 수행 능력, 우리가 직무가 어떤 직무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다가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나왔었던 깨달은 점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요거랑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코난에서 범인 발견했을 때 따다당 하고 나온다. 그러시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리치료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은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과 직무 수행 태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보자니까는 네, 저기 적혀 있는 거 있죠. 뭐 근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스포츠 선상 등에 있었을 때 질환별 치료법에 대한 지식과 보조기, 의지의 생체 역학을 고려해서 사용 목적과 적응증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서 심혈관계에 대했을 때 질환별 치료에 대한 지식 자체를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뭐가 되는 것들, 실전에서 실습에 대한 양이 부족하다고 했었으면 전문가였었던 선배님, 사수님의 있었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함으로써 내가 한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물리치료 학과에 들어가고자 했던 학생이라고 했었으면은 제가 이걸 기반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여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점, 기여점이죠.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에서 기여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점을 찾으려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육과정 있죠? 교육과정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기반했었을 때 어느 학교에 있었던 3학년, 4학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특히나 나는 뭐 소아 물리 치료학에 관련돼 있었던 내용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나 노인층에 대한 이해는 기반이 잘 되어 갔지만은 나는 뭐 소아 물리 치료학에 대한 내용에 있었을 때는 생각보다도 지식 자체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스터디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 나는 선배님이라든지 아니면 학회 같은 데에 있었을 때 소아 물리 치료학과 관련돼 있었던 용어와 그리고 치료에 대한 예후 그리고 징후에 관련된 설명들을 발표
비디오 수업을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엿볼 수 있으면서도 가르치는 흉내를 통해서 얻어가도록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소아 물리 치료학에 대한 교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가르치는 내용들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한 지식들을 제대로 체화되고 있는지로서 체크하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답변 아니에요. 면접은요, 베스트 잡, 베스트 피플이 아니에요. 똑똑한 직업을 가지려면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right job, right people 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직업 내에서 올바른 사람을 뽑는다. 그 올바르다라는 것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게 아니고 더 적합하다. 더 적합하려면은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오직 나만의 것을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경험을 먼저 기반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으면은 과제부터 원인 분석, 해결책,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기여점까지 해서 다 작성했을 거예요. 자, 이 작성된 것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기소개에 대한 답변 작성하는 것과 자기소개가 아닌 답변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자기소개에서 답변을 작성하는 방법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거기 나와 있듯이 인사, 강점, 경험, 기여점을 나누죠. 얘를 요약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인강, 경기. 그래서 어떻게? 경기는 인강을 통해서 봐라 라고 유치하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 나왔던 오일남처럼 내가 뭘 들었더라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새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강, 그 경기는 인강을 통해서 보자. 그럼 뭐가 기억나겠어요? 인사, 강점, 경험, 기가 뭐였지? 기여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먹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인사, 강점, 경험, 기여점에서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쫙 썼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나머지는 안 썼냐?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왜? 인사, 강점, 경험, 기여점이죠.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이죠. 그럼 여기도 기여점이 있네요. 중복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강점 우리 썼을까 안 썼을까? 네, 썼어요. 뭘까요? 과제에 있었을까? 원인 분석에 있었을까? 해결책에 있었을까요? 성과에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있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대개 한국말은 마지막이 답변이 정답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왜? 이게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강점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저의 강점은 초보자로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행동들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정보의 간극을 줄이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더 높은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선 탈락에서 어떻게 갔을까? 1등상을 받았었던 체육대회 경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험 설명하는데 경험에서 우리가 강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쵸? 그게 뭐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였죠. 그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살짝 어느 정도 주니어급에서 1등 차지했다 라면서 이렇게 꼽사리를 끼웠었고요. 그쵸? 뭐였어요? 네, 꼽사리라는 단어 자체가 비속어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곁들이면서 들어갔죠. 자매품처럼. 자매품도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그쵸? 돌아가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었어요? 경험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소개용 답변이냐 자기소개용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눴잖아요. 위에 보시면은 자기소개용 답변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인사, 강점, 경험, 기여점. 그래서 인강, 경기라고 얘기했었고,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주장에 있다. 그걸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여점은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 인사, 강점, 경험, 기여점. 기여점 중복이죠? 쓰면 되겠죠? 지금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 이게 뭐였어요? 경험을 정리한 답변이었죠? 그럼 얘 쓰면 되겠죠? 인사, 뭐 대단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백설공주, 100명을 설설기게 만드는 공포의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옛날 구식의 유행, 삼행시로 얘기하거나 뭔가 자기를 과일로 설명드리겠다 하지 마세요. 인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백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몇 번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저의 강점은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답변들을 재구조화시켜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아닌 답변에서는 어떻게 쓰면 된다? 거기 적혀있죠? 어떻게 해요? 묻고자 하는 말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들, 주장 얘기하시고 그 외에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소개가 아니고 이 답변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경험에서 무엇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기억점이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겠다? 소아물리치료학과 관련돼 있었던 학문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처음 배운다고 했을 때 난해될 수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정말 잘하고 있는 친구와의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보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전문성을 성장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었으면 공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피트니스 대회에서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을 똑같이 그 습관을 루틴화 시켜가지고 흉내내서 어떻게 했다 1등 차지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이게 바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써요? 이거에 대한 답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왜요? 이라요. 선생님 1분 자기소개인데 저 30초 자기소개로 줄여야 돼요. 그럼 얘 어떻게 줄일 수 있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어 줄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단어를 무엇을 했다라는 거 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줄여가지고 조사 줄이고 형태에서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줄이고 시간은 엄청 걸리는데 효과는 떨어져요. 단어를 줄이는 것보다도요 문장을 줄이는 게 빠르고요 문장을 줄이는 것보다 문단을 통으로 날려버리는 게 편해요. 저희가 왜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이라고 했었던 그 틀대로 쓰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험에 대해서 이 틀을 통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또는 내가 과도하게 답변을 쓴 내용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썼으면 지우라고, 안 썼으면 채우라고. 그걸 위해서 틀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기울기 표시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원인 분석 기울여져 있고 또 뭐 있어요? 목적이라는 애 기울어져 있고 또 뭐 기여점이라는 애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은 원인 분석 기울어져 있고 기여점 기울어져 있고. 그렇죠. 얘 무슨 말입니까? 네, 얘 빼고 얘기하세요. 또한 내가 해결책을 2개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로 줄이세요. 원인 분석 하나랑 해결책 하나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책 하나 줄이면은 자동적으로 이것과 관련되는 원인 분석도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얘를 어떻게 지워요? 내 피 같은 내 새끼 같은 애들 어떻게 지워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왜? 원인 분석하고 기여점을 지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얘네들이 중요해서 지웁니다. 중요해서 지워요. 아니 왜 중요해서 지운다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중요하면 남겨야 되잖아. 근데 왜 중요하면 지울까요? 이때 한 50% 학생들의 눈치를 채요. 알겠어요 선생님.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충 눈치채신 분들 있죠? 자기소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왜 그런 해결책을 쓰려고 했었나요? 본인은 이게 어떻게 우리 대학이랑 우리 기관이랑 우리 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답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답변 유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면접의 답변을 잘해야지가 아니고요. 후회 없이 보는 게 중요해요. 후회 없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분위기 좋은 거를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끝나면은 아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어. 너무 긴장돼. 떨려. 이래요. 보통 되게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잖아요. 자기소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나와서 자기소개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리 질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답변은 어떻게? 내가 아는 범위대로 나오면은 내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첫 단추를 만약에 여기서 잘못 깼다고 칩시다. 여기 있었던 위에 있는 단추를 위랑 아래로 바꿔서 띄웠다고 해요. 나머지 단추는 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틀린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면접이 그런 형태예요. 어떻게? 기껏 열심히 준비해놓고 나오지도 않는 질문까지 해서 싸그리 다 해놓고 면접에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이 그 질문인지도 모르고 어버버버 타다가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질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멘탈 터져가지고 기억 못해가지고 말 못하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면접 끝나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때 그때서야 그 답변이 생각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할걸 그럴걸 이라고 하는 면접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그려내라 라고 했었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하게끔 유도해라. 그래서 원인 분석과 기여점 같은 중요한 걸 빼는 거예요. 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면접에 대한 답변은 주장부터 생각한다고요? 경험부터 생각한다고요?
경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은 어떻게? 과제, 해결책, 성과, 기여점으로 쓰시면 되고, 과제는 골칫거리였고, 해결책은 그 골칫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해결책을 얘기하시면 되겠고, 해결책에 대한 원인 분석을 어떻게 찾아라? 해결책을 먼저 쓴 다음에 과제에 대한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거꾸로 생각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1000단위 이상의 수는 숫자로, 그게 아니면 변화율로 얘기하라고 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걸 행동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 깨달은 점, 얘가 뭐라고 했어요? 주장이라고 했어요. 자기소개로 따지면 이게 뭐라고요? 강점이라고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보탬이 될 건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기여점이라고 했었고, 기여점에 대한 참고 자료는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기관이라고 했었으면은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거, 필요 지식, 태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 거기서도 찾을 수 있으지만